레디 고! 화이팅! 자, 돌과 바람 문학회 화이팅! 뛰어! 자, 손 흔들어 주세요. 예, 돌과 바람 문학회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여기 산장구마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탐라술력도 제일 앞에 탐라술력도 그림 한번 보시죠. 탐라술력도는 뭔지 다 아시죠? 탐라술력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짚어본다면은 그 제주 목사의 이영상 목사라는 분이 이제 1700년도 초반에 이제 제주에 부임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주도 술력을 하면서 그 화공 김남길이라는 화공 탤런트가 아니고 화공입니다. 김남길이라는 그 화공에게 부탁을 내 가지고 자기가 그 술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관덕정 그 제주 목관화에서 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41장, 41장의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게 이제 탐라술력도고, 탐라술력도는 그 앞에 서문 2장을 포함해가지고 총 43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으로만 전해지다가 언제였지? JC에서 이제 그 원본을 그 이영상 목사의 후손들이 그 원본을 갖고 있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쪽 연구들하고 접촉해가지고 그 원본을 입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탐라술력도라는 게 이제 제주도의 어떤 그 무형문화재로 무형이 아니죠. 제주도의 보물로 해가지고 지금 전래되고 있는데, 영인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영인본 볼 기회 있으면은 한번 구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그 하나가 산장구마입니다. 산장구마. 근데 산장구마는 사실은 이게 저도 탐라술력도를 많이 보면서도 산장구마에 대해서는 별로 그 눈여겨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김정민 선생님이 우연하게 이제 여기를 답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산장구마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알게 됐고, 그 후에 좀 관심을 갖다가 이번에 또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보통 제주에 목장하게 되면은 보통 십소장을 떠올리거든요. 십소장. 그 옆에 보면 십소장 그려져 있죠. 십소장 지도가 있죠. 그 다른 쪽. 십소장은 언제 생긴 걸까요? 이게 제가 그 전에 궁금했던 게, 십소장은 뭐고 산마장은 뭐냐라는 게 자꾸 의문이 떠올랐어요. 제주도 오면은 보통 이제 목장하게 되면 이제 십소장을 이제 자꾸 떠올리는데, 십소장은 뭐고 산마장은 뭐고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 막 뒤지다 보니까 좀 의문이 풀렸는데, 그 십소장은 원래 이제 제주도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삼남충남부가 설치돼가지고 제주도가 목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게 십소장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조선 들어와가지고 세종 때 제주에 이제 십소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하자성, 상자성은 아시죠? 해발 한 200m 정도의 이제 하자성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방목된 소나말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자성, 그리고 해발 한 600m 정도의 상자성을 만듭니다. 그거는 그 방목된 소나말들이 한라산으로 가버리면 또 못 찾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제 막아놓은 게 상자성이거든요. 그래서 하자성하고 상자성 사이에 제주를 삥 돌아가면서 이제 하자성과 상자성을 만들고, 그 사이에 방목을 합니다. 근데 그 방목지를 10군데로 나눈 게 이제 십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말을 방목하고 키우는데, 이거는 그 뭡니까? 관목장, 국립목장이죠. 국립목장. 나라에서 직접 하는 목장인데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보통 뭐 하루에 연간 뭐 기본적으로 200필 말, 연간 200필에다가 그 다음 무슨 행사 때 해가지고 계속 공납을 합니다. 이제 공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말들의 품질이, 왜냐하면 우수한 말들을 자꾸 뽑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별분이 없는 말들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말이 많이 필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소장에 있는 말들을 다 아래 추려가지고 다 징발을 해갑니다. 징발을 하다 보니까 십소장의 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그 십소장마다 이제 감목관들이 있는데, 감목관이라면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 목자 말고, 목자는 이제 직접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목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목관인데,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십소장이 좀 흐지부지 됩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은 거의 십소장은 붕괴되고, 산마장에서 말들을 다 키워가지고 그 말들을 이제 국가에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마장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산마장은 다시 그 보면 그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은 침장, 상장, 그 다음 녹산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녹산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나중에 이제 산마장이 워낙 넓어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장, 산장, 녹산장, 요거 세 개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 세 개로 나눠진 가운데 또 그 안에 또 그 안에 또 작은 목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괴종장, 효생장, 몰마장, 장수물장, 감마장. 감마장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렇게 다섯 곳의 하위 목장, 그러니까 그 큰 목장 안에 다시 작은 목장들을 다시 둡니다. 이게 그래 둬 가지고 그 작은 목장에서 이제 전마를 해요. 전마.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점호라는 게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이제 뭐 병력의 숫자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점검하는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전마를 합니다. 전마라 하면 그 산마장에 있는 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의 건강 일단 잠깐 그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는 탐나술력도 그림 산장구만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왼쪽 중간에 보면은 장수물장이라고 있어요. 일단 미생장 먼저 찾죠. 왼쪽 중간에 보면 미생장이라고 해서 울타리 한가운데 미생장, 미원장 보이시죠? 네, 미원장. 여기 이쪽에. 그 다음에 그 제 아래쪽에 우리 오늘 이제 이 자리 얘기할 겁니다만, 효생장. 여기입니다. 여기가 효생장입니다. 이쪽이. 여기는 장수물장. 여기는 장수물장. 그 다음 여기가 효생장. 그리고 여기가 괴종장입니다. 근데 이게 위치는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은 뒤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괴종장은 제주시 용강동 일대, 용강. 봉계하고 월평하고 그 사이 이어지는 그 길이 산고 좀 지나가지고 봉계로 내려오는 그 길이 거기 용강이거든요. 용강동. 용강동. 그 다음에 효생장이라면 성산읍, 수산 1위 산간지역. 그 성산읍, 수산 1위부터 쭉 위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몰마장은 정확히 위치가 안 나오고, 장수물장이라면 남원읍, 수막리 산간. 그리고 감마장이라면 표전면, 가시리, 번날노름, 따라배오름, 대록산 일대.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신장 도마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장수물장, 그 다음에 여기가 효생장, 그 다음에 여기는 괴종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마를 이루어지는데, 전마는 이제 여기에 보듯이 성판악 일대에서 말들을 몰아옵니다. 쫙 몰아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그 그림이거든요. 쭉 몰아가지고 이제 그 전마할 때는 원장과 사장이 있습니다. 원장은 다시 이제 미원장과 두원장으로 나눠지는데, 미원장이라 하면 여기 꼬리 밑자거든요. 꼬리 밑자. 그 다음 두원장의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사장이라 하면 그 뱀사자 쓰던데, 그 어쨌든 뭐 그냥 가늘게 길게 한 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길이 사장이고, 그러면 미원장이라 하면 말들을 다 모아합니다. 산에서 오는 말들 다 모아가지고 미원장에 몰아넣고, 그 다음 사장을 통과시킵니다. 사장을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말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말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뭐 혹시 그 공마할 말들을 또 추려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마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을 통과시켜서 이제 다시 두원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은 성판악이 아마 저쪽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서 말을 몰아가지고 여기 요쪽에 우리가 아까 들어오면서 지나온 길, 여기가 이제 무덤 있는 근처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근처가 지금은 이렇게 나무들 막 우거졌지만은 거기가 두원장입니다. 둥글게 해가지고 그 아까 사진 이거. 그러면 두원장이 미원장? 최종 목적지. 거기가 미원장. 거기가 미원장. 예, 우리가 이렇게 따라온 거. 그렇지. 예. 두원장이 미원장. 나한테 제일 밑에가 두원장. 이렇게 한 줄로 가고 맨 밑에 가요. 두원장.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생겨서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해서 길 따라 들어왔는데, 그 진입로 쪽에 아마 눈여겨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담들이 아마 쭉 있었을 거예요. 돌담. 자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장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두원장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돌담을 해가 쭉 에워싸여져 있거든요. 없나? 없고 보면은 그 이쪽에 보면 효생장이라고 집은 적혀 어느 있고, 마을일까? 어? 집. 뭐 집은 이거 어느 마을 갔을까? 교래리 그 객사, 교래리에다가 객사까지 있어요. 여기 객사. 그러니까 객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곳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례 대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 사냥을 해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냥한 것들을 갖고 또 이제 임금에게 진상도 했었기 때문에, 예, 교례 대립도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 지도가 참 정밀한 게, 나름대로 정밀한 게, 여기 효생장 옆에 보면은 괴종장까지 거리가 50리고 정의형까지 거리가 오리가 되나? 근데 선생님 무사 희생장인데 우리가 성산은 수산리과 아니 그냥 이어진 거. 수산리에서 쭉 이어졌다는 소리죠. 수산리에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효생장길. 그렇지, 효생장. 여기가 이게 지금 효생장이에요. 그 수산리 성읍에서 수산리 가는 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 굉장히 평야잖아요. 가까운데 별로 오름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 처음에 89년도인가
그쪽으로 한번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길을 타고 가는데 와 제주도에도 이런 평야가 있었나. 우리 맨날 오름만 보고 다니다가 그쪽 가니까 완전 평야거든요. 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굉장히 그 마치 서부 영화의 그 광야를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몰고 갔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이야 많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막 우거지는 않았거든요. 제주도가 민둥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문학이라고 하는 데가 오른쪽에도 문학이 있고 왼쪽에도 보면은 그 어디야 왼쪽에도 보면 문학이 하나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상단에 보면 여기도 문학이 있는데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오름을 한자 표기식으로 문학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민오름이라는 말이 여기도 있지만은 제주시에도 민오름 있잖아요. 아기 민으로. 서귀포도 민오름이라는 게 이제 민둥산을 민오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주도는 그 예전에는 굉장히 민둥산이 많았단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불누름에서 한번 쭉 내려다 보면은 지금도 나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일대가 굉장히 평야예요. 레디 고! 화이팅!